자, 2020년 5월 31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5월이 마지막 날이고 이제 6월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상반기 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잘 전략들 세우셔서 좋은 수익들 얻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수익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난주 3.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박스를 잡아 드리기를 2050 상단 2050 하단을 1750 이렇게 잡았었는데, 자, 이 최악의 경우는 175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장이 좋으면은 이제 2050까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상단을 점점 높여 드렸는데, 자, 일단은 2029.6으로 일단 지난주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월요일장은 일단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일단 상승 마감했어요. 지난 금요일.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어서 간다면, 그리고 여기에 환율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 일단 월요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2050을 잡고 있어요, 상단이. 여기 위로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2100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모멘텀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2100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특히나 지금 또 미중이 약간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2050과 이번 주만 본다면은 1950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밴드를 잡고 이번 주에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직전에 2277.23이라는 코스피 고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2030이라는 자리는 자, 3, 4분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되반등이 50% 이상 나온 V자 되반등이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공조화됐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잘 대응을 해서 일단 이만큼 되반등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만들어 놓은데 굉장히 노력이 필요했죠. 이런 게 다시 안 무너졌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좋겠고, 무너지면은 이제 뭐 1850, 1750 정도까지 본다.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4등분 했었을 때 4분의 3등분까지 지금 대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고점이 여기겠죠. 네, 여기였는데 이 당시에 고점이 692.64 692.64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그 고점을 갱신을 하고 더 올라갔어요. 700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히 정말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수직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뭐야? 코로나19를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지금 지수, 인덱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스닥도 이런 되반등, 근데 코스닥이 이제 구성 성분이 아시다시피 대다수가 바이오 종목과 IT 전자이기 때문에, IT 부품이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특히나 바이오 베이스, 요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갔죠. 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요만큼 이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의 상승, 지수의 상승에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지수 상승의 베이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요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마스크 관련주를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모멘텀 종목, 기업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나왔어요. 뭐 치료제부터 해서도 계속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백신까지 나오죠. 최근에 이제 뭐 모더나에서 미국 기업인 모더나에서 이제 임상 2상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600명 대상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 임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임상 2상에 돌입을 하면서 그런 결과들 그리고 뭐 중국의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 백신이 99%의 그 백신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지금 뭐 인터뷰까지도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지금 결과가 나오면서 도출이 되어지면서 지수의 반등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일단은 지수가 크게 폭락할 여부는 좀 적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게 빠지겠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엄청난 부를 아마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쁜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가 뉴스에 포커싱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수급을 좀 살펴보면 날짜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특히나 이제 금투, 투신, 연기금 쪽에서 뭐 2천억, 1천억, 2천억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관 쪽에서 약 5천억 정도 주간 매수,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를 좀 끌어올렸고요. 코스피가 이제 3%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직도 매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개인이 6천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도치 형태가 나왔죠. 자, 고가를 갱신한 도치가 나왔어요. 이 부분 도치라는 거는 매도하려는 세력과 매수하려는 세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싸우는 그런 캔들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고가의 도치는 차트 분석상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쪽은 일단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준비는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이제 또 우리 주식시장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홍콩 보안법이죠. 결국은 이제 중국의 전인대에서 마지막에 한 표 반대가 나오고 약 2천여 표가 찬성이 나오면서 한 표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서 그 홍콩 보안법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글로벌 경찰, 글로벌 깡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탄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중국을 다시 공격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 금요일장이 나스닥도 굉장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이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강경 대응을 할 거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한 걸 보니 그냥 뭐 쏘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일국 양제 원칙을 일국 일제로 대체해 홍콩의 자치권 약속을 어겼다며 예고한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야? 뭐 지시를 했대요. 행정부에 안 하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한 게 이제 미국이 1992년부터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만 적용한 투자와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별 대우를 없애는 겁니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권리들에 대한 제재, 자,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 유학생의 입국 금지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중국 편향적이라며 나를 세워온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대놓고 중국을 크게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그리고 언론들은 트럼프가 일 내는 거 아니야? 뭐 무역 합의 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 강도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거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시장은 그러면서 장 초반 장 시작도 하기 전에 선물이 이제 다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요 인터뷰 내용을 딱 보면서 시장이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또 이제 결론을 내렸죠. 결론 내리고 혹은 이제 트럼프가 좀 꼬리를 내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안정화가 되었고요. 순식간에 나스닥도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랬고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간표도 내놓지 않았고, 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난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미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있고 트럼프는 재선이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자, 그리고 그 재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재선하기 위해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트윗에서도 뭐 다우가 S&P가 25,000을 넘을 거다. 뭐 그 당일날 넘은 당일날 장중에 트윗도 하면서 막 설레발 쳤었죠. 그 정도로 주식 시장이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관리를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삐걱하면은 괜히 또 시장 기껏 올려놨는데, 돈 써서 올려놨는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지금 분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대응책을 발표하기 전에 중국 같은 경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 시나리오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다 전략을 세워놨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홍콩에 이제 페그제라는 게 있습니다. 페그제도라는 게 있는데 환율 관련해서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를 1대1로 수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폐지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조금 더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은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 페그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페그제를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를 잡는 게 아니라 홍콩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위안화가 두 가지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버리는지, 혹은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페그제만 폐지해 버리는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으니까 페그제라는 것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될 때는 채팅방에서도 한번 공부를 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 트럼프가 이제 어제죠. 지금이 6월 1일이니까 어제겠네요. 현재 시간이니까. 자, 트럼프가 G7 정상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메르켈 총리한테 퇴짜를 맞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열 받았을 거예요. 열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자, 일각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중국 견제 목적과 기존 G7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자, G7 체제에서는 가장 이제 불만이 메르켈 총리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G7 외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추가해서 11개국 정상이 참여를 해서 9월이나 11월에 하자라고 트럼프가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뭔가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있습니다. 자,
이 G7 대다수 보면은 미국과의 우방국이에요. 예, 연맹국이죠. 보시면. 그래서 요 나라들 다 줄 서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좀 줄을 세워 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미국 줄을 세워 보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줄을 세워 보기로 이제 트럼프가 카드를 좀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가 좀 이제 우리는 조금 걱정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국 편을 들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참 서글프기도 하고요. 자, 속상하기도 합니다. 빨리 금융 강국이 되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힘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또 뭐 최근에 요 며칠 전에 주말에 그 사드 소식이 있었죠. 사드. 네, 사드에 뭐 교체를 한다 뭐 라면서 성주에서 또 그 주민분들 또 시위하시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중국을 건드리는지 약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손을 살짝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사드 또 움직이는 게 또 나왔어요. 참 때마침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있죠. 보시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참 그 화불 단행이라고 안 좋은 일은 진짜 한 번에 나타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뭐 중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홍콩 보안법을 막 깠는데 참 자국 내에서 그 인종차별 관련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걸 가지고 또 말을 막 했죠. 트럼프가 말을 막 하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이제 총격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지금 내외부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위기를 맞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뭐 EJ라는 얘기가 있듯이 조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내부의 위기와 외부의 위기를 가지고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으로 돌린 다음에 그걸 크게 일으켜서 그걸 마무리를 잘하면은 한쪽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 전략을 좀 펼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중국의 강공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반대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죠. 국민을 향해서 강하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또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이슈가 있었죠. 예, 크루 드래곤이라고 해서 이제 스페이스 X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도킹이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뉴스를 안 찾아봤는데 일단은 뭐 미국 시간으로 5월 31일에 도킹을 한다고 했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발사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보시면은 올라가서 이 화상 전화도 연결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이 미국이 일단은 앨런 머스크가 민간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하면서 항공 산업에 이제 다시금 또 불을 당긴 거죠. 자, 요 기사가 나오면서 또 러시아에서도 우리 항공 우주 다시 시작할 거야라고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이제 관련 주들이 있겠죠. 모든 우리 이슈에는 관련주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참 주식시장이 재미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관련주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뒤덮을 수는 없겠지만 자, 코로나19여도 이렇게 다 나와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참 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또 가서 참관을 하고 또 연설도 했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을 것 같냐면은 자, 개인적으로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중국의 카드 중에 북한이 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뭔가 도발할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이 북한을 흔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이제 방산주를 제가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요. 자, 이런 종목이 있겠죠. 이 종목도 이제 항공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카이, 자, 한국항공우주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정도는 중대형주고요. 이제 조금 세력주로 가면은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자, 상장한 지 별로 안 돼요. 올해 3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항공 부품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뭐 우리나라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한항공 혹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그리고 방금 전 뉴스에서 보았던 스페이스 X에도 부품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참 이번 이슈를 준비를 한 건가요? 주가 보면은 좀 그런 느낌도 나고 냄새도 나고요. 제가 이 기업은 상장한 걸 제가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을 시켜 놓았다. 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AP 시스템이나 AP 위성 같은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위성 관련된 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발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라든가 그런 미사일이래. 위성 발사할 때 그때 이제 올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좀 보시고, 아마도 대장주로는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스페이스 X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나사와 이 스페이스 X가 계약이 3조 2천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8회인가요? 6회. 자,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이 올라가서 임무를 다 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면 스페이스X는 우주 정거장으로 우주선을 6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이거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우주선을 뭐 재활용하는 그런 플랜도 있고, 그리고 6차례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 다음번에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또 오른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스케줄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공이 되면, 그리고 이번에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그 다음 스케줄, 그 다음에 발사하는 건 언제인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매매 타이밍을 좀 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주들 보시고 관련주 매매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일단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는 다들 많이 올라서 뭐 어떤 종목을 막 찍어 보더라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제는 변동성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있고 실적이 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하셔서 선별적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